안녕하세요. 6학년 1학기 사회 3단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3권 분립의 3권과 국회에서 하는 일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정부에서 하는 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3권 중에 행정부에 해당합니다. 교과서는 58쪽을 펴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국회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자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각 부의 장관을 모아 국무회의를 열었다. 여기서 말하는 국무회의가 무엇인지 옆에 봅시다.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의 심의기관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구성. 자,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하는데 국무위원은 누구일지 한번 볼게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대통령, 국무총리, 법무부, 교육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이렇게 각 부서의 수장들이 나와서 국무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여기 선생님이 적어놓은 설명은 행정 각부의 장관들이에요. 지금 이분들이 여기 밑에 있는 장관님들은 국무위원을 겸하고 있으나 장관이 곧 국무위원은 아닙니다. 이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장관은 각 부서의 수장이고요. 그 장관들이 국무위원으로 참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장관이 사고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할 때는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장관이 곧 국무위원은 아닙니다. 둘이 법적인 지위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무위원으로서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각 부의 장관들이 동등한 지위를 가집니다. 똑같은 지위에서 평등하게 회의한다는 거예요. 보통 알기로는 대통령이 가장 위고 그 다음 국무총리, 그 다음 장관인데 국무위원으로 참가했을 때에는 동등한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 부서에서 국무위원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볼게요. 그 말과 그 부서의 성격을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우선 대통령께서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일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했을 때 기획재정부에서는 학교에서 교통안전지킴이를 채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늘리겠습니다. 예산은 즉 돈이라고 했죠. 재정이라는 건 돈을 가지고 있는 현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에서 말하는 것은 예산 관련된 말이겠죠. 다음 국토교통부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와 주차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자, 각 부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지금은 자세히 모를 수 있지만 뒤에 가서 배우게 되면서 이 말들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정부는 법에 따라 나라의 살림을 맡아 하는 곳이다. 자, 정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간단하게 한 줄로 설명되어 있어요. 법에 따라 나라의 살림을 맡아 하는 곳이다. 나라의 살림을 맡는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죠? 정부 조직에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무총리와 여러 개의 부, 처, 청, 그리고 위원회가 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써놓은 건 뭐냐면 부와 처와 청은 각각의 기관들인데요. 부는 정책심의기관이고 처는 의결기관, 청은 집행기관이에요. 이거에 대한 거는 밑에 가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대통령은 외국에 대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며 정부의 최고 책임자로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한다. 자, 대통령이 하는 일이 나왔어요. 외국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대표자, 그리고 정부의 최고 책임자, 최고 결정권자가 되겠죠?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도와 각 부를 관리하고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일하지 못하면 대통령의 임무를 대신한다. 각 부에서는 장관과 차관,
그리고 많은 공무원이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 보통 계급별로 보자면 장관, 대통령, 그 다음 국무총리, 그 다음 장관, 그 다음 차관, 그 다음 공무원인데요. 공무원에도 1급부터 쭉 9급까지 있어서 급이 나눠지게 됩니다. 대통령은 5년마다 국민이 직접 뽑아요. 대통령 선거, 줄여서 대선이라고 하죠.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기 때문에 5년에 한 번씩 대선이 치러집니다. 자, 그러면 정부 조직도를 볼 텐데요. 2018년 7월 기준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조직도가 나와 있어서 뽑아왔어요. 자, 이거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조직을 개편한 상태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박근혜 정부 때 17부 5처 16청 이었는데 그게 18부 5처 17청으로 바뀌었대요. 자, 어떻게 바뀌었는지 차근차근 한번 볼게요. 교과서 대신 이걸로 본다고 생각하세요. 교과서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우선 대통령이 가장 위에 있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있고 그 밑에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국가정보원, 감사원이 있고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자, 아까 교과서에 있었던 위원회가 여기 방통위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됩니다. 그 다음 국무총리가 있는데요. 대통령이 없을 때 대통령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국무총리라고 했어요. 국무총리 밑에는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처가 나오는데요. 처는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있습니다. 각각의 처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부, 처, 청이라는 게 있다는 건 알아두세요. 위원회가 국무총리 직속에도 또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이렇게 4가지 위원회가 더 있습니다. 자, 이제 아래로 내려와 보시면 이제 부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기획재정부부터 중소벤처기업부까지 총 18개의 부가 있습니다. 부 이름을 쭉 보시면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부도 많을 거예요. 지금 개학 연기 때문에 교육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외교부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국방부, 또 보건복지부, 이런 부서들은 뉴스에도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이니까 익숙하실 거예요.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면 청이 있습니다. 청에는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검찰청 쭉 하고 소방청, 특허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여기에도 여러분이 들어봤을 법한 이름들이 꽤 나오네요. 자, 그러면 현재 상황에 맞게 추가적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지금 뉴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아마 질병관리본부가 아닐까 싶은데요. 질병관리본부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 정말 공식적으로 승격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총선에서 지금 지난 4월 15일에 만들었던 21대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질병관리청으로 본격적인 승격이 됩니다.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본부가 청으로 승격되면 뭐가 좋은 걸까요? 이 위에 적어놨어요. 청으로 승격이 되면 인사권, 그러니까 인력을 채용하는 권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 예산권, 예산은 필요한 돈을 꾸리는 권리죠. 인사권과 예산권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인력 확보와 지역별 감염병 관리가 신속해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독립을 해서 자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이 발병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고 다른 데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요.
자, 이거랑 비슷하게 지금 현재 조직 보시면 해양경찰청, 소방청의 밑에 작은 글씨가 써져 있어요. 국민안전처 폐지로 독립. 여기도 국민안전처 폐지로 독립.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과거 정부에서는 독립적인 청이 아니라 국민안전처에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속해 있는 걸 독립시켜서 이제 청으로 올려준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민안전처 소속일 때랑 청으로 바뀌었을 때는 뭐가 좋을까요? 그건 보시면 국민안전처 소속일 때는 예산이나 정책을 수립할 때 단독의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소방청을 예로 들면 소방청에서 필요한 것들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민안전처에서 다른 분야에 더 집중을 하고 있으면 그 목소리는 약간 무시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청으로 독립이 되면서 단독의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예산을 받는 게 훨씬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아까 써져 있었던 거 이걸 이제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에서는 정책을 심의합니다. 그리고 청에서는 집행을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예를 들어서 기획재정부에서 어떤 세금을 어떻게 거둘 것인지의 정책을 세웠어요. 그러면 얘네는 정책을 세우는 심의하는 기관인 거고요. 심의를 하는 거고, 우리 이렇게 세금 여기서 어떻게 거둘 거야 라고 말하면 실제로 그 세금을 걷는 행위는 국세청에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집행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면 국방부에서 우리는 이제 군인을 이만큼 몇 명 뽑을 거고 군인은 몇 개월 동안 국방의 의무를 할 것이다 라는 정책을 정하면 그 군인을 직접 뽑는 행위는 병무청에서 합니다. 병무청에서 하는 거예요. 청이 집행이고 국방부는 심의하는 기관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부와 청을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각 부에서는 장관과 차관 그리고 많은 공무원이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 자, 선생님이 여기 적어놓은 건 어떤 내용이냐면 부, 청의 수장. 수장이라는 건 대장이라는 말이에요. 수장은 일반적으로 장관, 차관, 1급순의 서열이 매겨짐. 이 말은 무슨 부, 뭐 환경부, 교육부. 부의 수장은 장관이, 처나 청의 수장은 차관 또는 1급 공무원. 차관이 1급 공무원 바로 위에요. 차관 또는 1급 공무원이 청의 수장을 맡는데요. 이건 일반적인 건데 구체적인 직급은 상황에 따라서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인데 장관이 맡아라. 더 중요한 거니까 장관이 해라고 대통령이 결정을 하면 청이더라도 수장을 장관이 맡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정부 조직은 법률에 따라 새로 만들어지거나 조정되기도 해요. 정부가 바뀔 때마다 조직도가 계속 바뀝니다. 조직이 계속 개편돼요. 다음 페이지 넘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정부에서 하는 일. 교육부입니다. 교육부에서는 국민의 교육에 관한 일을 책임져요. 그 다음 국방부에서는 국방이라는 게 나라 국자에 방어할 방이어서 나라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군인, 군대, 군사력 이런 것과 관련된 일을 합니다. 다음 식품의약품안전처네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야말로 식품과 의약품 등의 안전을 책임져요. 먹는 음식과 약품 같은 것들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합니다. 다음 소방청입니다. 소방청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소방관들이 속한 곳이 소방청입니다. 행정 각 부가 모여 일하는 정부 세종청사입니다. 대통령이 일하는 곳은 청와대, 그리고 뭐 장관, 차관, 공무원들이 일하는 곳은
이곳에 있는 정부 세종청사라고 합니다. 자, 부, 처, 청 이런 것들이 등장을 했고 사실 여러분이 이런 내용은 간단하게만 알고 있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뭐 소방청이나 해양경찰청이 독립했다거나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다거나 이런 내용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한 거지 반드시 외워야 된다거나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다음 페이지로 지나가 볼게요. 정부에서 하는 일을 알아봅시다. 보기에 아까 우리가 조직도에서 봤었던 18개 부처가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지는 않고. 자, 이 보기를 보고 밑에 그림과 알맞는 부처를 골라볼게요. 첫 번째, 다른 나라와 협력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다른 나라에 있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지원해요. 자, 다른 나라가 키워드가 되겠는데요. 외교는 바깥 외, 교류할 때 교 해서 바깥과 교류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와 협력한다는 것에서 외교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 때 뉴스에서 뭐 다른 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교민들을 전 세계를 이용해서 데려왔다.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 자가격리 시키고 치료를 도왔다. 이런 것들은 외교부에서 힘을 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북한과 교류하고 통일을 위해 노력해요. 자, 통일이라는 글자에서 바로 알 수 있죠? 통일부. 다음,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어요. 그림 보시면 구급차, 병원 표시, 주사기, 심전도, 알약, 붕대, 진료 차트 이런 것들을 보면 뭔가 병원, 그다음에 치료, 의료행위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중에 그렇죠. 보건복지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 학교에서도 보건실, 아프면 보건실 가죠? 그 보건이에요. 다음, 국토를 개발하는 일을 담당해요. 자, 국토라는 키워드가 나왔네요. 보기에서 국토자를 찾아볼까요? 그렇죠. 국토교통부. 국토개발은 국토교통부에서 합니다. 기상을 관측해 날씨를 알려줘요. 자, 기상청이겠죠? 너무 많이 들어보는 이름일 것 같아서. 그 다음,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관리해요. 문화유산, 즉 문화재죠? 자, 문화재 글자를 찾으면 문화재청이 있네요. 자, 이렇게 정부 조직도 중에 부처와 청이 하는 일들을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10가지를 알아봤네요. 교과서에 나온 거는 그래도 간단하니까 알아두도록 하세요. 그럼 이제 공책 펴겠습니다. 자, 정부에서 하는 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의미부터 적어볼게요. 다음, 정부 조직에서 하는 일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까지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부서에서 하는 일은 쓰려면 너무 많아서 그냥 교과서 보고 공부하기로 할게요. 자, 아직 못 쓴 사람들 지금 멈춰놓고 쓰세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는 법원이 하는 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